TV의 황병진입니다. 제가 요번에 이제 이벤트를 걸었죠. 제가 이제 밑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제 메일로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제 책,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에버랜드, 이 책의 반은 에버랜드 얘기예요. 에버랜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 아이템 에버랜드에서 했던 게 이제 액세서리인데, 이 액세서리가 에버랜드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. 저한테 이제 이 기회가 어떻게 왔냐면, 어느 매장에 저는 그때 인센스 뭐 아로마 제품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, 어떤 동네 아줌마 같으신 분이 거기에 인형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. 공룡 뭐 그리고 털인형 뭐 이런 걸 갖고 들어왔는데, 제가 그 인형을 딱 봤을 때는 이게 품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. 저는 뭐 독일 브랜드 인형을 이제 했지만 품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게 컴플레인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, 그게.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만났죠. 만나서 어떻게 해서 에버랜드 들어가게 됐냐.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에버랜드 그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했대요. 일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온지 루트를 알게 됐고, 그리고 예전에 액세서리 공방에서 액세서리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. 만드는 법을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럼 이 인형 하지 말고 액세서리를 해라. 왜 이 인형을 하면 안 되냐면, 자, 인형 줘보시라고. 그래서 인형을 제가 머리를 딱 잡고 빡 뽑았어요. 털을. 딱 보니까 털이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. 애기들이 에버랜드에 와서 인형을 사다가 만약에 이렇게 털 빠지는 게 걔 입에 들어가라 그러면 엄청나게 컴플레인 걸린다. 그리고 컴플레인 걸리면 솔직히 그 사장님이 이 해결을 못 한다. 그러면은 이걸 만든 그 업체나 이런 데 가지고 협의해서 같이 그 컴플레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이거 동대문에서 샀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죠?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가 다 안다고. 동대문 남대문에 이런 걸로 땡으로 해서 막 들어온 거 사오신 거잖아요.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왕창 사놓은 다음에 가격을 여기다 비싸게 해고 파는데 이거 안 된다고. 컴플레인 때문에. 차라리 공방을 다니시면서 액세서리를 배웠으면 액세서리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액세서리 매장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되도록 해드리겠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액세서리 담당 매니저하고 뭐 저는 올해 에버랜드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 대리한테 그랬어요. 요즘에 뭐 좋은 아이템 없어요? 저한테 먼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액세서리 매장을 투모로우 매장 앞하고 저기 아마존 매장 그 앞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게 될까요? 딱 그러길래 내가 요번에 저기 새로 입점한 인형 가지고 털 인형 가지고 입점한 사장님이 액세서리를 굉장히 잘한대요. 그래서 그분이 액세서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인형을 빼고 차라리 액세서리를 넣는 게 어떠냐고.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샘플을 한번 보고 싶다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샘플 제시하고 해서 매장 두 군데를 오픈하게 제가 해드렸어요. 근데 진짜 그 아주머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아주 그 아주머니가 차도 없었어요. 그럼 액세서리를 살라고 이제 남대문에 가잖아요. 남대문에 남정상가 무슨 상가 이런 데 있는데, 그쪽에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그것도 쇠 뭐 알루미늄 이렇잖아요. 굉장히 무거워요. 그 무거운 거를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거 만들고 내서 하고.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. 근데 매출이 막 금방 상승을 했어요. 첫째 연도에 몇천 하다가 한 3년 차 이렇게 딱 되니까 매장 3개를 운영을 하시면서 3억의 매출을 찍더라고요. 굉장히 급성장한 거죠. 그 정도 매출이면.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한 30%, 그 정도 30에서 35% 내고도 20%가 남아요. 그럼 3억이면은 한 6천만 원? 그 정도를 벌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랬어요. 이분이 이제 아주머니고 보니까 서류 작성하는데 굉장히 좀 곤욕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11월 달에 업체들한테 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라 그래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
치마를 들쳐달라 이런 얘기인데 원가까지 거의 다 써야 돼요. 그래서 우리 거기 들어가는 업체들은 다 이중 손익계산서를 써요. 경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갔다, 자동차 고치는데 뭐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. 아니 에버랜드가 장사를 할 거 했으면 했지.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죠. 비밀이죠. 그럼 뭐 원가를 제출하고 인건비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런 거 뭐 손익계산서하고 뭐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게 만드는데 이런 일반인 아줌마들은 그거를 못 한다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아주머니는 제가 부가세 계산하는 것도 모르셔가지고 제가 세금 신고할 때 제가 부가세도 세금 신고 해주고 손익계산서도 제가 대신해서 해주기도 했어요. 근데 손익계산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버리니까 여기 담당 과장님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. 왜냐면 그 담당 상품팀 과장은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취합이 안 되는 거죠. 이 아버님이 연락도 안 받고.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사장님 만나서 그랬어요. 손익계산서 아직도 안 내셨다면서요. 그거 가라로 하든지 어떤지 빨리 내셔야 되는데.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니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상관하세요?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해요.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맨 처음에는 액세서리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는데 지금 한 2년 3년 딱 지나니까 퀄리티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알아서 해요. 상관하지 마세요.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 웃으면서 그랬어요. 사장님 많이 컸네.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. 네 알겠어요. 딱 했어요. 저는 촉이 왔죠. 이분이 쫓겨날 거다. 왜냐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상품팀에서 담당자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당연히 잘리죠. 액세서리 할인 업체는 많으니까. 그렇지 않아도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 여자 사장님이 돌아버리겠다고.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다고. 뭘 제출하려면 제출하지도 않고, 맨날 인원 빵 뿌내고, 뭐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액세서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 액세서리를 입점하게 해준 사람이 난데 내가 그 아주머니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. 나는 그걸 안 한다. 딱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 사장님이 쫓겨났죠. 제품의 퀄리티 떨어지는데 뭐 더 이상 두고 보지는 않죠. 상품팀에서. 그러더니 저보러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남대문에 가서 남정상거 가서 거기서 사서 근데 제가 만들진 않아요. 완제품을 사오죠. 근데 이렇게 하죠. 이거 도매 얼마예요? 하고 물어보면 도매가 5,000원이에요.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몇 개가 도매인데요. 뭐 50개가 도매다 그러면 그러면 저 100만 원어치 챙겨주세요. 요거 저거 저거 이렇게 딱 하니까 100만 원어치를 그렇게 뭉툭뭉툭 사가는 도매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잘해주시면 싸고 잘해주시면 내가 여기 액세서리 여기 매장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아니면 업체는 많으니까요. 그렇게 하니까 싸고 좋게 잘 해주더라고요. 물론 제가 한 가게에서만 거래한 게 아니라 계속 유행이 지나니까 액세서리는 여러 매장을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 업체도 했다가 저 업체도 했다가 한 3-4개 업체를 동시에 하죠. 그래서 액세서리를 했어요. 뭐 저도 물론 저는 이제 하는 아이템이 많으니까 직원들도 잘 뽑고 막 해서 매출이 그 사장님보다는 훨씬 더 좋았었죠.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액세서리 매장도 그 쫓겨나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 원래 근무했었다가 그만둔 그 분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한테 이제 넘어가게 됐죠. 결국에는. 그래서 액세서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었고 가만히 있어도 에버랜드에서 터잡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방화나 어그부츠 같은 걸 했었어요. 스웨이드 부츠하고 어그부츠. 그때도 이 액세서리를 저로 하라고 종용했던 그 과장님인데 이 과장님은 굉장히 매출에 굉장히 목을 매르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승진에.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한 그 수수료 업체에 매출이 상승해야 인사고과를 좋게 받고 그리고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어그부츠로 어찌는 업체가 들어가서 했는데 한 1,5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매장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 과장님이 저 방 하나가 왜 저렇게 안 팔릴까 딱 그렇게 저거는 한마디 했어요. 내가 하면 5천 찍을 수 있는데 딱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정말요?
사장님 진짜 자신 있어요? 그러니까 아, 자신 있죠. 그러니까 아, 그럼 사장님이 하세요. 내년서부터. 그렇게 해서 저한테 넘어오게 된 거죠. 근데 저한테 알바를 했던 여자아이가 그 방화나 업체에 알바로 들어가서 했었거든요. 저는 봄하고 여름이 주력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로 저는 일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걔가 그러는데 사이즈도 없고 종류도 없고,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에버랜드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어려운 시절 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제품 메이드 인 USA를 사고 싶은데 아빠가 선물 사왔어.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싫어하잖아요. 왜 미국 가서 왜 한국 제품을 사오냐고. 중국도 이제 그런 입장이죠. 중국 관광객도. 그래서 저는 아 그래, 그러니까 사이즈도 잘 맞추고 종류도 많게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 5천을 내가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벌린 일들이 많아서 그걸 하려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제가 이제 생각에 저한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맨날 묻고 다니는 그 무조업체 실장이 있었어요.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. 너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빌려와라 어디에서, 아니면 네가 해서 하든지. 그러면 내가 어그부츠를 내가 하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반띵하자. 투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고. 그러니까 이 친구가 3년 만에 2천만 원을 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거죠. 자기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맨날 와서 뭐 물어보고 이러던 친구니까 아, 돈도 되고 여기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 친구 가져서 전 2천만 원 이제 생겼으니까 동대문을 갔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동대문에 신발 상가가 있잖아요. 굉장히 큰 동대문 일대를 다 뒤지고 다 가본 다음에 딱 보니까 거기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주로 많았었어요. 근데 어느 한 집에 두타에 딱 가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? 따니까 2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도매는 얼마예요? 하니까 15,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. 사장이 이거 몇 쪽 갖고 있냐고. 그러니까 2,000쪽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사이즈별로 다. 그래서 제가 2,000쪽 다 살게요. 근데 10,000원에 주세요. 개당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담하시는 거죠? 누가 2,000쪽을 한꺼번에 사갈까요? 아니요, 전 2,000쪽 사갈게요. 자, 지금 제가 계약금 500만 원 넣을게요. 그리고 그걸 다 모아놓으세요. 그리고 저한테 용달 택배로 에버랜드로 보내주시고, 그리고 운송료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겁니다. 이 사람 신났죠. 여기 사장님. 저 2천만 원어치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방 하나를 샀어요. 그런 다음에 저하고 원래 이제 슬리퍼를 거래하던 그 사장한테 연락을 했죠.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부츠를 수입을 해달라.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생산됐는데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면 메이드 인 홍콩이 된대요. 그래서 스웨이드 부츠를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500쪽 정도 했고, 그리고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동대문 신발 상가를 다 뒤져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기차 여행이라는, 거기가 제일 물건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. 저는 그래요. 야, 이거 주세요. 막 고르지도 않고 그냥 사장님 오늘 한 50만 원어치만 싸주세요. 뭐 이 사장님 신난 거죠. 원래 어그부츠라든가 이런 방화나는 거의 10월 달에 뭐 수입을 하든 뭐 만들어내든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다 끝내요. 그것들이 이제 소매상에서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이분도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때 제가 가서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남아있는 어그부츠 이걸 다 이제 제가 진짜 남이 신던 거 가지고 갖다 팔아도 팔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어그부츠를 한 3년 했어요. 근데 5천만 원은 못 찍고 한 4천, 네? 그때까지는 이제 찍었죠.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딱 봤을 때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저는 그 어그부츠 업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어그부츠도 했었고, 그 다음에 했던 게 뭐 캡슐 토이 하죠. 장난감 돈 넣고 뽑는 거. 그것도 2년 만에 입점을 시켰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마진이 워낙 박하니까. 그 다음에 네일아트 자판기. 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으면, 손가락을 넣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문양을 고르고 띡 누르면 칙 하고 찍혀 나오는 거예요. 그것도 어떤 분이 넣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냥 한 달 만에 철수했어요. 장사가 너무 안 돼서. 그리고 인라인 액세서리. 인라인이 항상 유행할 때 인라인에 부착하면 막 불빛이 반짝반짝 이는 게 있었어요. 그럼 이거는 시연하면서 팔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알바생을 늦게 이제 오후에 출근을 시켜서
7시서부터 어두워지잖아요. 그래서 얘를 인라인을 사서 얘를 신어서 반짝이면서 계속 인라인을 타게 했어요. 저도 타고. 근데 그 알바생이 일주일 만에 저 더 이상 못 타겠다고. 이게 너무 힘들다고. 자꾸 인라인 타라고 시키면 사장님 저 간둘게요. 얘는 그때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3천 얼마인가 그랬는데 5천 원을 준다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해서 그만뒀어요. 야광 줄넘기도 밤에 팔아야 되잖아요. 줄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하다 이제 안 했었던 아이템이고, 그리고 두건 같은 거. 인라인이 유행이 되면서 두건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. 그거 했었고, 화분도 했었고, 안마봉 있죠. 이렇게 안마 다. 그것도 하나에 5천 원씩 굉장히 잘 팔리는데 갑자기 상품에서 팔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안마봉으로 세게 머리를 치면 애가 다칠 수가 있다고. 대체 뭘 팔라는 건지. 그러더니 얼마 후에 자기네들이 상품에서 개발해서 하더라고요. 양아치죠. 그리고 부적 인형. 행운의 인형이라고 뭐 태국에서 수입을 했던 건데, 근데 어떤 상품팀의 차장님은 그게 우리 있죠. 막 바늘로 찌르면 죽어라 막 이런 인형 그거 같다고 팔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잘 팔리는데. 하여튼 생각하는 것들 보면 참 웃겨요. 그리고 생활 펜시도 했었고, 열쇠고리 메모 홀더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그 생활 펜시 부분에 저하고 거래하는 사장님을 에버랜드 상품들하고 연결시켜줘서 12,000개를 어떤 생활 펜시를 그 사장님이 이제 만들어서 에버랜드 브랜드로 해서 나오게 만들었는데, 이게 이제 그 사장이 납품하려고 딱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가 바뀌었거든요. 그 담당자가 못 받겠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아니 왜 못 받냐고, 제가 소개시켜가지고 이게 다 상품에서 화가 나가지고 한 건데 승인돼가지고, 그러니까 계약서 썼냐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써요?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못 받는다고 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이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왔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뭘 잘하려고 그러는데, 아니 이미 위에서 전에 담당자가 결정 난 거를 갖다가 그럼 그 12,000개를 생산하려고 제 거래처 사장님은 몇천 원 들여서 했는데, 제가 그랬어요. 새로 오신 담당자님,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. 저는 에버랜드나 캐러밴에서 매장을 많이 하고 아이템은 몇십 개를 하고 있어서, 제가 만약에 직접 생산을 해냈다면 저 음료 겨자 먹기로 저는 이걸 안 했겠죠. 근데 요번에 이 거래는 거기 생활 펜시 업체 사장하고 상품팀 에버랜드하고 한 거예요. 이분 소송 걸겠죠. 아니 다 인가가 난 거를 갖다가 담당자 바뀌었다고 안 하면은 그 누가 상식적으로 그거 이해하겠어요. 그리고 이분이 다 만든 제품은 어떡하겠어요. 에버랜드 로고 박히고 다 박힌 걸 딴 데다 싸게 풀겠죠. 에버랜드 이미지 실추되는 거죠. 안 그래요? 잘 생각해 보시고. 저는 피해 보는 거 없어요. 근데 아마 그분은 담당자인 당사자한테 소송을 걸걸요 아마. 근데 아무리 삼성 법무팀이 있다 그래도 이기기는 힘들어요. 딱 그랬어요.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물건을 저보로 받아가지고 저보로 에버랜드 매장 2군데 해줄 테니까 팔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이 그냥 원가에 저한테 밀어줬어요. 그리고 저는 그걸 다 90%를 팔아냈고.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. 그 다음에 제일 골 때렸던 거는 에버랜드 정문 옆에 그 매장이 3개가 있어요. 그 포렘하고 뭐하고 아디다스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아리따움이 있었는데, 그 아리따움이 바깥에다 이렇게 화장품을 놓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그 매장에 다른 걸 넣으려고 하겠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. 그래서 그걸 담당한 담당자한테 그랬죠. 저기다가 아웃도어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? 제가 제안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담당자도 위에다 얘기를 했어요. 아웃도어를 넣겠다고.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. 그래서 노스페이스, 블랙야쿠, 유발란스, 컬럼비아 이런 아웃도어 업체에다 다 전화를 했어요. 에버랜드에 매장이 하나 생기는데 날 것 같은데 당신들 여기에 입점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다 한 거죠. 근데 이제 노스페이스는 안 한다고, 회의 결과 안 한다고 얘기가 왔고, 그리고 그러더라고요. 나이키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나이키를 에버랜드 안에서 했었어요. 근데 너무 상품에서 쪼아대니까 이분도 그냥 그만뒀었거든요. 근데 이 나이키 담당자가 노스페이스 부장으로 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에서 저는 에버랜드를 하면 탁을 뗍니다. 에버랜드 안 합니다. 딱 그러더라고요. 근데 블랙야크도 자기네들도 장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했고, 그리고 뭐 콜롬비아 유발란스도 다 거절을 했는데
지오 단어가 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회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연락이 왔어요.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네 입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. 그래서 잘 돼가나 보다 딱 그랬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제안하고 한 거는 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. 제가 원하는 건 샵마였었으니까 내가 관리해 주는 거죠. 제 인원 쓰면서. 그리고 20%의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거예요. 근데 자기네 샵마를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담당자님 양아치세요? 그랬어요.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제안하고 그 제안서도 다 있고 딱 그러는데 당신들이 나 몰래 와가지고 그쪽에서 계약한 다음에 당신의 직원을 넣겠다고? 뭐 하는 짓거리냐고. 그러니까 나보고 이력서를 넣으라 그러더라고요. 난 몇십 년 만에 이력서 한번 넣었어요. 그랬더니 제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죽 서서 개중 꼴이죠.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. 그래 내게 아니었나 보다. 근데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질 거예요. 에버랜드가 원래 정문 옆에 그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.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시외버스 정류장을 저기 밑에 1km 밑에다가 옮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시외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옷장사가 되고 화장품 가게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사를 딱 가버리고 셔츠버스가 운행하니까 완전히 매출익이 반토막 반반 더 그냥 아작이 난 거죠. 속으로는 쌤통이라 그랬어요. 아니 상도를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뭐 업체가 그런 꼴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오다노 입점으로는 끝으로 에버랜드는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났어요. 다음서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. 이제 오션월드가 될 텐데 다음서부터는 진도 빨리 나가고 제 이벤트에 꼭 응모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